자, 259페이지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자,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 부분인데요. 평가 대상 재고자산 범위는 제품, 상품, 반제품, 제공품, 원재료, 저장품과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유가증권은 주식, 출자, 지분과 관련되는 부분으로서 주식과 채권으로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말 재고자산 가액은 당기 매출원가와 다음 연도 매출원가에 유가증권의 기말 가액은 당기 또는 차기 이후에 처분손익에 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의적인 평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 신고 방법은 원가법과 저가법 중에 선택해서 신고할 수가 있고 무신고 시에는 선입선출법으로 갑니다. 신고 방법을 임의 변경했을 때에는 선입선출법하고 신고한 평가 방법 중에 둘 중에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요. 유가증권은 개별법, 총평균, 이동평균법 중에 선택해야 되고 무신고 시에는 총평균법으로 갑니다. 임의 변경 시에는 총평균법과 신고한 방법 중에 선택해서 합니다. 법인은 재고자산을 위한 호별로 구분해서 종류별, 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인의 재고자산을 종류별, 영업장별로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일괄적인 방법으로 보통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 방법의 신고와 변경신고에서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하셔야 됩니다. 무신고 임의 변경 시의 평가 방법에서 일반 재고자산이나 매매용 부동산, 유가증권, 무신고 시에는 선입선출, 개별법, 총평균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의 변경을 하게 되면 무신고 시에 평가한 방법하고 적법하게 신고한 평가 방법 중에 가액하고 비교해서 큰 금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재고자산 평가와 관련해서 자, 장부 가액이 세법상의 평가 가액하고 비교했을 때 세법상 평가 가액이 크다면 그 차액을 재고자산 평가감해서 송금 불산입합니다. 단기에. 근데 바로 다음 연도에 송금 산입 유보 처리하고요. 자, 세법상 평가액이 장부 가액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차액은 송금 산입, 재고자산 평가 증 유보 처리를 하고 다음 연도에 송금 불산입 유보 처리를 합니다. 단기 세무조정 사항이 차기에 반대의 세무조정으로 바로 반영되는 이유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단기 기말 재고자산이 차기 기초 재고자산으로 되고 차기에 전부 판매되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관련 유보 잔액도 소멸하는 세무조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부분 말씀드렸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자본은 기초 자본 플러스 순이익이죠. 물론 자본의 변동 사항이 없다라고 하면 순이익이 됩니다. 기말 재고자산이 늘어나면 부채와 기초 자본이 고정되어 있을 때 당기순이익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말 재고자산 감소하면 당기순이익 감소합니다. 그래서 세법상의 평가 금액과 장부상의 재고자산 가액이 달라지게 되면 당기손익이 바로 영향을 미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가증권 평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단기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의 평가는 기업회계상에서는 단기말 공정가액, 즉 시가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법은 이 평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세무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평가손익.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평가는 평가손익은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입금불산입과 송금불산입 유보 세무조정이 나옵니다. 자,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은 평가손익은 자본 항목으로 들어가 있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인 자본 항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본의 증가와 감소가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입금 또는 송금의 세무조정이 1차적으로 일어납니다. 자본 항목이기 때문에 기타로 처분하고요. 반대로 이제 입금 처리한 평가 이익 금액은 송금 산입 유보 처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평가 손실로
인정된 송금 산입된 금액은 입금 산입 유보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매도 가능 정권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은 입금과 송금이 동시에 나오는 세무조정인데요. 이 경우에 세무조정 생략해도 되느냐는 부분인데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유보 관리를 하시려면 세무조정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파손, 부패 등에 따른 평가 손실에서 재고자산의 파손, 부패,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을 때에는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해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차액 부분을 송금 산입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결산 조정 처리했을 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례를 통해서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법인 조정에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를 실행합니다. 실행하면 첫 번째 재고자산 평가 방법 검토가 있고요. 평가 조정 계산이 있습니다. 평가 방법 검토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 교재에 보면 재고자산 관련되는 정기유보 잔액 500만 원 송금 산입되어 있고, 기말 평가 방법과 평가액이 있습니다. 상품 평가 방법 이동평균법이죠. 상품과 제품은 이동평균법이고요. 신고 방법 이동평균법, 평가 방법은 뭡니까? 3번 자료에 상품 제품 평가 방법 이동평균법으로 신고했고, 나머지 평가 방법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고, 상품 제품에 대해서는 평가했을 때 이동평균법으로 평가했죠. 그래서 적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정하다라고 표시해 주시고요. 자, 나머지 원재료에 대한 부분은 평가 방법이 무신고되어 있고 후입선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가증권에 대한 부분 보시면, 유가증권은 상장주식으로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평가했다. 평가 방법은 신고 안 했다라고 하니까 무신고고요. 평가 방법은 시가법으로 했는데 시가법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액을 평가 조정 계산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에 대한 부분 검토했고요. 자, 146번 과목을 선택을 합니다. 상품 선택하시고요. 품목 있으면 품명 있으면 입력하시면 되고, 자, 회사 계산 금액과 세법상의 평가 금액 일치하죠. 상품과 제품은 일치합니다. 그래서 세무조정 사항이 별도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재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2,600만 원 원재료 마찬가지로 원재료는 무신고이죠. 후입선출법으로 했기 때문에 무신고되어 있기 때문에 세법상의 평가 금액 선입선출법입니다. 2,700만 원. 그래서 조정금액 100만 원의 세무조정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부분 정확하게 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유가증권에 대한 부분 보면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부분 500만 원만큼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이 계산이 되어 있죠. 근데 그러니까 장부가액 단기매매증권 회사 장부에는 1,500만 원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금액에는 세법상 평가금액은 1,000만 원이죠. 그래서 500만 원만큼 평가 이익이 잡혀 있는 부분을 송금 불산입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은 1,800만 원, 200만 원만큼 평가 손실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장부상에 1,800이고 취득가액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0만 원만큼 입금 산입 유보 처리해야 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합계잔액 시산표를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합계잔액 시산표 상에 자본 항목을 보시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보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매도 가능 증권 200만 원 평가 손실이 계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우리 교재에 있는 4번 자료 매도 가능 증권 2천만 원 취득해서 1,800만 원, 200만 원만큼 평가 손실 계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통해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그러니까 바로 기타로 소득 처분해야 되는 부분이죠. 세무조정을 통해서 바로 정리를 합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200만 원 기타로 세무조정을 하시고, 재고자산 평가증에 대해서 순액으로 200만 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자산별로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산별로 세무조정 해주시고,
송금불산이 정기 재고자산 평가증 500만 원에 대한 부분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부분 1번 자료에서 재고자산과 관련되는 정기 유보 잔액은 재고자산 평가증 500만 원 송금 산입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 유보 잔액 당해 연도에 바로 유보 감소로 바로 그러니까 자동 세무 조정이 일어나는 부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품에 대한 부분 재고자산 평가감 유보 처리해 주시고 단기 매매 정권 평가증 기타 포괄 손익 무계액 매도 가능 정권 평가 손실 자산별로 각각 세무 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263페이지에 관련되는 세무 조정 요령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